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 졸업생 선배에게 듣는 2024 대입 전략 시간입니다. 작년 세종 대성고등학교 졸업생 이정민 학생과 함께 2023 대입 합격 후기 및 대입 관련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대성고를 졸업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이에도 원광대학교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어려운 의대에 합격한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민 학생, 의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이종욱 박사님의 전기를 읽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돼지 심장 해부 실험을 하면서 심장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판막에 물을 흘려보내서 역류 방지 기능을 눈으로 확인한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구조적인 완벽함을 가진 심장의 매력을 느꼈고 심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민 학생 정말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정민 학생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 대학에 합격하게 된 비결이라면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그 오래전부터 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대에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학종을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도 중요합니다. 또한 높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도 필수적인데 이 세 가지를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모두 잘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사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 선택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신, 생기부, 수능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정민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각자 준비하는 전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면접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신과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면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교과 전형에서 더욱 유리할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학종을 준비했지만 엄연히 학종에서도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험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내신과 수능 둘 다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종시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일지 싶습니다. 정민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신 등급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좀 과목별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내신은 결국 암기입니다. 수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해에 기반한 꼼꼼한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이해에 기반한 꼼꼼한 암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장을 텍스트 자체로 이해해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져보면서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해에 기반한 꼼꼼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목인 국어, 수학,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국어는 비문학, 문학 가릴 거 없이 일단 알아야 할 것은 모두 공부한 후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문학은 선생님마다 그리고 참고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학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다양한 실전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않고 개념을 익히는 데도 집중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나머지 이제 뭐 과학이나 사회 이런 분야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각자 공부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암기를 할 때에는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글자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암기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결국에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신 등급이 잘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기록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활동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의미 있다. 이런 학교 활동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고3 때 했던 자율주제 탐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화학2 시간에 반응 속도에 대해 배우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책이랑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레니우스 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29 발생하는 면역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29 복용하는 항응고제와 혈전 사이의 반응 속도에 대해 적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캠공으로 생명과학 실험을 수강하면서 엘라이자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항응고제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탐구할 때 내렸던 결론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교과서의 구절에서 본인이 호기심을 갖고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속 심화해서 탐구한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는 학업 역량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종에서는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민 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랬겠지만 뭐 학급 임원이나 리더십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학년 때는 반장을 했고 3학년 때는 학년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회에서는 꾸준히 환경친화부에 소속되어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특히 3학년 학년회장으로서 했던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3학년 때는 내신도 챙기고 수능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에 치여서 재미있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3학년 학년회장에 자원한 이유도 이렇게 공부에 지친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가지 활동이 지금 떠오르는데 생일 때마다 손편지를 전달하는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체력을 같이 기르기 위해 아침에 운동장을 도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또 입시 설명회나 모의고사 일정들을 표시해서 그 달력을 만들어서 또 매달 게시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느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아리 부분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학종에서 전공적합성 측면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동아리 분야에서 전공적합성을 좀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본인이 했던 동아리 중에 의미 있는 활동과 그리고 사실 많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런 세종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 관련된 활동을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학년 때는 의학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시사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또 아스피린 합성 실험 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활동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지금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근데 동아리는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선정할 때도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동아리를 선정하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동아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아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동아리 선정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뭐 친구를 따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로나 전공을 생각을 해서 연관성이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1학년 때 동아리 말씀해 주셨는데 2, 3학년 때 동아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학년, 3학년 때는 생명과학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와는 달리 주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돌연변이와 암에 대해 발표하고 조사했습니다. 생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도 저는 암에 발병하는 기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것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듯이 각자 알고 싶은 부분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 주제라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동아리의 장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결국에 한 주제에 대해서 동아리원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뽑은 거네요. 네, 3학년 때는 좀 어떤 활동을 좀 했을까요? 네, 3학년 때는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아리 발표의 총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시와 그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일정을 계획하면서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봉사활동 어떤 활동했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1, 2학년 때는 탄소 중립 실천 지킴이로 활동했고, 3학년 때는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해서 봉사했습니다. 네, 진로 활동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세종의 고등학생들이 꿈은 갖고 있지만 어떤 진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연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멘토로서 이런 진로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학년 때는 누구나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고, 또 꿈이 있어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는 아마 막막하고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더 알고 싶은 분야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후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 2학년, 3학년 때는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진로를 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진로가 정해진 2학년, 3학년 때는 결국 얼마나 깊이 공부했느냐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평가하는 그런 척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3학년 때 심장 이식 후에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면역 억제제가 심장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려면을 주제로 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만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1학년 때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 인상이 깊었고요. 2,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진로에 대한 심화학습, 깊이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상에 깊습니다. 네, 이어서 교과 세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학업 역량 평가를 위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세특의 장점,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모든 과목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흔히들 세특은 진로와 연결지어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확장해서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첫 번째 말했던 그 지식의 확장이 저절로 되었고, 그리고 제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는 것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결국에 교과 세특도 진로보다는 결국 그 교과에 대한 탐구 역량,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생님과의 그 어떤 상호작용, 질문을 통한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면접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면접 준비도 사실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이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정민 학생 경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제 경우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한 일주에서 2주 동안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후에 보는 면접은 수능이 바로 끝나고 준비했습니다. 대략 2주에서 3주 동안 그 학교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거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 면접이 첫 면접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면접관의 질문을 듣고 적절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까지는 최소 2주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면접 준비에 있어서. 네, 정민 학생 지금 충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가 3합4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네, 3합4 맞추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그걸 통과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준비했나요? 이 최저 맞추기 위해서. 네, 저는 1, 2학년 때는 그 시험 기간이 아니면 일단 철저히 모의고사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처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수능에 필요한 지식들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데 3학년 때는 이 그릇에 여러 가지 지식을 채우고 그리고 기출문제나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스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봐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합격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요. 본인은 어땠나요?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고3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맨날 집, 학교 이렇게 늘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그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다양한 전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의대 학생이니까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마 제가 심장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듯이 결국에는 의학의 한 분야로 관심이 쏠리게 될 것 같은데요. 각자 관심 있는 의학 분야에 대한 독서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이라는 책입니다. 최신 의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전체 의학과 관련된 기술이나 치료법 등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는 이런 의학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것 같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어떤 한 신경외과 의사의 죽음을 다룬 책인데, 삶과 죽음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의사에게 꼭 필요한 고민인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결국 의사로서의 직업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도 독서를 통해서 발전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다시 면접으로 한 번만 돌아와 볼게요. 사실 아까는 이제 면접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접의 조금 과정, 어떻게 면접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은 누구나 연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면접 준비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나 자세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또 질문에 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면접 전에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 면접에서는 내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3번의 면접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스킬을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거치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해왔던 생각들을 면접 전에 정리함으로써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질문들이 예상했던 질문들이 안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황할 때는 아무 말이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좀 미리미리 정리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것으로 세팅을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많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리라 생각은 드는데, 이런 세종의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저는 그 학종이란 전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고서도 쓰고 발표를 할 일도 많아질 텐데 학종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짜 궁금한 것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 또한 모든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생기부에 관련된 질문은 모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고등학교 시절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셔서 재미있는 대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죄송한데 파이팅 한번 더 크게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실제 졸업생에게 작년 대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수도권 지방국립대 그리고 계열별 대입 전략 강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종 졸업생에게 듣는 2024 대입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